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소울푸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토일간 한습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이라는, 무토라는 큰 산이 환하고 습한 에너지에 둘러싸였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또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시간을 한번 더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복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사주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가장 많이 듣는 어떤 얘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당신은 남편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 복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식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돈 복이 없습니다. 당신은 직업 운이 있습니다. 직업 운이 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자,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주어진 어떤 보석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 복은 있습니까? 자, 나는 어떠한 복도 없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골고루 다 있다 이런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복이라는 것도 선천적인 복이 있고 후천적인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천적인 복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오는 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의 구성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의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자,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의사다 할 때 자, 그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 할 때는 자, 선천적으로 내가 복을 타고난 거죠. 의사의 그 어떤 풍요로운 환경과 아버지의 명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내가 태어남으로써 선천적인 복을 가지고 나온다. 아버지 복, 또 돈 복, 여러 가지, 특히나 어릴 때는 자, 부모의 복이 나의 복과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20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복은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 우리의 어떤 업의 고리에 의해서 자,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아오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후천적인 복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릴 때 선천적인 복은 참으로 잘 받았지만 또 내가 이것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갔을 때 자, 내가 가진 이 복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후천의 복에서 또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나 없나를 또 이렇게 가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천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자, 후천의 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뭐 무능력한 부모님 또는 어떤 아주 사회적으로 질량이 낮은 자, 어떤 계급으로 따진다면 아주 이렇게 낮은 계급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 선천적으로 나는 복이 없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보는 물질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출발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사회라는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갈 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그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선천적으로도 부모의 어떤 환경을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시작한다고 해서 또 실망할 게 없는 게 그런 조건에서 더욱더 강한 어떤 생활에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굉장히 더 자극을 받게 되는 계기를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선물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천의 복만큼이나 중요한 게 후천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천의 복은 내가 선천에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사회 출발을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복을 내가 잘 개발하지 못하고 갈고 닦지 못하면은 자, 이 복도 녹슬고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내려놓으실 때 그냥 너는 복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복을 즐기면서 이 땅을 살다 오너라 하고 절대로 우리를 프로그램에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영혼 성장을 반드시 하라는 조건부 하에 우리를 이 땅에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타고난 부모의 복이 있다. 나는 타고난 남편의 복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이 세상에 뭔가 부족함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자, 이런 조건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금방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적을 만들게 되고, 자, 그럼으로써 굉장히 나의 후천적인 복은 이제 녹슬고 깎여 내려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을 줄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년, 자, 노후로 가면 갈수록 외롭고 쓸쓸하고 비난의 대상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렇게 따지면은, 자, 돈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을 노후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복이 있다 없다라고도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작은 어떤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선천적으로 내가 복을 타고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노력하고 또 내 인생을 내가 좋은 쪽으로 정말 인생을 소중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 이 사람은 좋은 많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내게 없는 복을 내가 선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선천의 복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후천의 복은 오롯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자, 그것이 빛나고 빛날 때 그것이 이제 발화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자, 처음에 보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 보석을 매 순간 닦고 아름답게 쓰이게 할 때, 자, 이 보석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데, 자, 이 보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취급하게 되고, 자, 이것을 내가 나의 복이 있어서 내가 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을 또 가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 보석의 어떤 가치가, 자, 하락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보석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자, 흙이 묻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마치 흙 속에 그냥 흙더미 속에 있는 흙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돌덩이처럼 그냥 다이아몬드가 변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가 단정 지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복이 있다 없다는 처음에 선천적으로 받아온 복도 중요하지만은, 자, 후천적으로 내가 없는 복이지만 내가 정말 노력하고 내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딱 선 가운데에서 나는 나의 복이 스스로 빛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미세먼지 같은 아주 작은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빛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밝은 다이아몬드 빛으로 빛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자, 후천의 복은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도, 자, 그것을 갈고 닦고 이 보석이 사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더 빛이 나고 존경받을 때 이 보석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더라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보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거만함과 자만심과 남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 이런 마음 속에서는 이 보석이 점점 더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점점 더 흙 속에 파묻혀서 마치 하찮게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복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복이 없다면은 내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많은 어떤 노력을 다해서 먼지 같은 어떤 희망이라도 자꾸만 노력하는 가운데서 복이 하나씩 묻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자, 그런 빛으로 나의 복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돈 복이 있다, 나는 남편 복이 있다, 나는 남편 복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편 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남편 복이 없는,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남편 복이 없을까라는 걸 되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나의 남편이 잘못을 해서 내가 복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가 남편 복이 없는 그런 어떤 선물을 받고 있다면 나의 행동 속에서 그런 어떤 선물을 받을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입만 열면 남편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남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남편 욕을 하고 남편 어떤 무능함을 아주 예사로 얘기를 하고 남편의 어떤 치부를 함부로 드러내고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복이 더욱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복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남편 복이 없는 나 자신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돈 복이 없다라고 할 때 나 자신을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돈에 대한 마인드는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의 방향과 나의 마인드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또 자식 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가를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나 남의 자식과 우리 자식을 비교해서 우리 자식을 무시하고 좀 이렇게 발밑으로 앉히는 이런 경향은 없지 않은지, 또는 우리 자식이 다른 어떤 이웃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머리 나쁜 아이를 낳았는가, 이런 식으로 이 자식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복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속에서 나의 복을 내가 걷어내는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돈복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이 남편복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에서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복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놓이고 싶다 할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매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성실하고 함부로 나태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복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복이 없다라고 탓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없다 할 때는 나의 행동을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이 없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복을 원한다면 제 복이든 아내 복이든 자식 복이든 직장 복이든 부모 복이든 여러 가지 복을 원한다면 내가 각각의 대상들을 향해서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철저하게 되짚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평범하고 너무 편안하게 당신은 자식 복이 없습니다, 당신은 남편 복이 없습니다, 또는 당신은 돈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신이 운이 참으로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대운이 굉장히 좋고 사주 자체는 별로 좋지 않지만은 대운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 대운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분들은 굉장히 들떠서 자만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좋은 하나의 케이스로 대운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나의 운과 맞지 않게, 내가 가진 그릇의 사이즈와 맞지 않게 굉장히 오버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이려고 한 방을 이렇게 터트리려 하다가 굉장히 지금 힘든 고비에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어떤 분은 운이 좋다라는 소리만 듣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운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결실이 내려오지만은, 열매가 내려오지만은 이 열매를 담을 나의 밥그릇 사이즈도 어떤 나의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떠벌리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좋은 운을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매를 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어떤 행운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좋은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나의 한계 그릇, 내 그릇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
그 열매를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릇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열매를 이렇게 담아야지 내 그릇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그릇을 막 여기저기 만들어서 자, 그렇게 무리를 했다가는 자, 이 열매마저도 전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모습에 내가 욕심을 부리더라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를 덤비거나 확장하거나 투자하거나 자, 이런 생각은 정말 오산이다라는 거죠. 당신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만큼 그 결과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의 씨를 뿌리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는 나 자신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 열매를 받을 준비가 됐고 그 열매가 반드시 오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엉뚱한 이제 욕심을 내서 엉뚱한 곳에 내가 무리수를 두어서 투자를 했다가는 자, 있는 것마저도 모두 다 뺏기는 자, 좋은 대운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무토일간 한습에 관한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이라는 산이 한하고 습한 에너지, 자, 물이라는 에너지 또는 습토라는 에너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 무토라는 산은 자, 무너져 내리는 자, 모습입니다. 자, 무토에 습기가 많다라는 것은 태양빛이 없고 산 자체가 이제 무너져 내린다, 쓰나미 현상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이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자,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존재감을 자,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급기야는 나의 육친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무토일간 한습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한습이 됐을 때는 자, 첫 번째 한습이 됐다는 것은 태양빛인 병화라는 자체가 없거나 약하거나 자, 그렇다라는 거죠. 무토일간 한습이 됐을 때는 정화라는 예를 들어서 달빛이 있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병화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이 습한 에너지, 습한 이 땅들을 산들을 이렇게 말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자, 병화라는 에너지가 없고 정화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더욱더 무기력하다, 화라는 인성 자체가. 하지만 또 이 병화 자체도 자, 어떤 모습으로 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병화 일을 한다 못한다 라고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병인으로서 이렇게 같이 함께 동주했을 때는 충분히 무토일간 한습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약이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병화가 떴지만은 병자라는 자수를 밑에 깔고 이렇게 왔다 할 때는 굉장히 이 병화 자체가 병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 한습의 기운을 걷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으로 간다면은 해자축 대운에서는 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자축 대운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내가 졸업을 해서 어떤 학위를 받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자, 이런 일들에서 결론을 낼 수 없고 어떤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자, 직장을 얻었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인생이 걸어가는 길마다 굉장히 맺고 끊음이 선명하지가 않고 뭔가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인생에 막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일간 한습이 됐을 때는 해자축 대운에서는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식신과 재성이 과다할 때는 자, 식신과 재성이라는 것은 무토일간에서 자, 금과 수입니다. 금수가 과다해서 자, 금수가 과다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습이라는 자, 어떤 에너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식신과 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신과 재성의 과다로서 자, 대운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된다 하면은 자, 양의 대운으로 가야 됩니다. 봄, 여름으로 가야지 자, 이 무토일간 한습의 경우는 발복이 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자, 그렇지 않고 양의 가정이 아니고 음의 가정, 해자축 또는 신유술 월로 이렇게
미래대운이 흘러갔을 때는 자, 이분은 굉장히 인간관계 면에서도 힘든 어떤 삶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는 내가 돈이라는 것은 내가 벌 수 있어도 자, 그 돈을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은 벌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아주 큰 비참함을 맛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얘기를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무토일간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 식신상관, 자, 토생금입니다. 자, 금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식입니다. 자, 여자가 결혼해서 식신, 상관, 자, 자녀를 출산하고 나니까 남편과 이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생자 별부의 사주죠. 생자 별부. 자식을 낳고 나니까 남편과 이별하는 경우. 자, 무토일간 한습이 된데, 이 금이라는 자식을 낳고 나니까 더욱더 한하고 습한 에너지가 강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습하고 한한 에너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자, 이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습에서 자, 나무라는 에너지가 여자 입장에서는, 무토일간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라는 에너지인데, 자, 이 나무가 안 그래도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어서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결혼을 해서 자식이라는 금을 낳고 보니까 자, 이 수기가 한습의 기운이 더욱더 강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극기하는 나무가 이 땅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 부목이 돼서 떠서 둥둥 떠내려 가더라라는 겁니다. 산이 이제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사태가 일어날 때 왜 바위도 휩쓸려 내려가고 나무들도 막 떠내려갑니다. 자, 이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나무라는 존재가 무토일간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이더라. 그래서 생자별부, 금이라는 식상을 자식을 낳고 나니까 남편과 이별 또는 사별, 이혼, 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무토일간 한습이 자, 빛이 없는 물은 가난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 한습됐다라는 것은 자, 산에 빛이 하나도 없고 아주 컴컴한 어떤 겨울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산이라는 자체가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나무가 풍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놀러를 많이 갑니다. 자,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가 봄 되면, 봄이나 가을쯤 되면은 산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주로 봄에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고 햇빛이 이렇게 잘 내리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놀러 가고, 또 여름에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또 많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태양빛이 없는 자, 어떤 한겨울의 산이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이 산은 어둡고 쓸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살아가는 인생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빛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둡고 그 나무 자체에도 밝은 빛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굉장히 인생 자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무토일간 여자가 한습이 된 경우에는 자, 한습이 됐다라는 것은 수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토국수로서 무토일간 여자에게는 수라는 에너지가 재성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습이 된 주된 요인이 물이라는 에너지인데, 자, 물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는 인연이 참으로 약하다. 시어머니가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예를 들면 결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집에 간다면 참 좋겠지만은 자, 그런 집이 또 내가 일부러 구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생김으로써 이 무토일간 한습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도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댁의 인연이 약하다. 자, 무토일간 한습 같은 경우에 남자라고 또 볼 때는 자, 토국수입니다. 수라는 것이 이제 재성 여자입니다. 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이 여자라는 아내를 만나다 보니까 이 한습된 산에 자, 여자를 만남으로써 더욱더 한습이 깊어지는 거죠. 자, 여자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왠지 이 처갓집 식구만 보면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고 뭐 사이가
좀 대면대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일간 한습된 남자의 경우에도 자, 이 처가 인연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댁 인연이 약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가와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한습 경우 자, 6번째 가겠습니다. 자, 여자의 친정 어머니가 자, 손자 손녀를 키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 무토일간 한습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자식이 식상이라는 에너지가 금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금이라는 에너지가 한습이라는 한하고 습한 에너지를 더욱더 불러오기 때문에 엄마와 이 자식이 함께 있으면 이 자식이 녹슨다라는 거죠. 녹이 쓴다라는 뜻은 자식이 아프다, 자식이 안 풀린다, 또는 어떤 자식이 좋지 않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토일간 한습된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하면 친정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친정어머니는 화라는 인성입니다. 자, 화생토로서 화라는 불빛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아서 이 친정어머니가 이 자식들, 손주들을 키워준다면은 이 손주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이 아이들을 아예 키우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엄마하고 자식이 이렇게 함께 있음으로써 이 자식도 엄마도 둘 다 안 좋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가겠습니다. 7번째. 자, 무토일간이 한습이 된 경우에 지지에 백호나 개강살이 있으면 형제가 일찍 사망할 수 있다. 자, 무토가 한습이 됐다는 것은 지금 신약하다는 뜻입니다. 자, 수라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금수가 강하다. 자, 그래서 토라는 에너지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그 사주에 개강살이나 백호살이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나의 형제가 일찍 일찍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백호 자체를 가진 분이 내가 신강할 때는 내가 다치기보다는 나의 주변에 어떤 인연들이 다칠 가능성이 많고, 또는 어떤 백호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신약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호라는 에너지를 나의 육친, 인연 중에서 어떤 인연이 백호의 에너지 또는 개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그 에너지가 다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호나 개강이 있으면 형제가 일찍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토일간이 한습이 된 경우에 7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모든 사주에, 무토일간 모든 사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습이라도 운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한습이 중화를 이룰 때는 자, 이렇게 통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 사주에서 한습을 이루고 또는 대운에서조차도 해자축이나 신유술을 월로 한습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자, 그런 어떤 악조건의 운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는 인간관계 면에서 굉장히 아픈 어떤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죽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자, 그 돈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정말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벌었다 할 때 정말 나의 삶도 가치가 있고 나의 돈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토일간의 한습된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 없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참 복은 내가 이 복을 있는 복 없는 복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복이 있는 분들은 복을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갈고 닦아서 이 복을 함께 사이로 환원할 수 있는 멋진 어떤 다이아몬드로 계속 가까야 되고,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없는 복이라도 자꾸만 갈고 닦다 보면은 주변의 인연들이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내게 없는 복이 인연들의 복과 함께 힘을 합쳐서 또 다른 복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다 보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자, 지성이면 감천. 땅에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은 하늘이 감동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떠나서 매 순간 한번 열심히 갈고 닦아 보십시오. 자, 복은 분명히 만들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유일무이한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그 자체입니다. 자, 많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수다, 당신은 중수다, 당신은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존재만으로 우리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다이아몬드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도 어떤 레벨로도 우리는 척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안아주십시오. 이온 솔푸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